옛날의 조선 중기에 오가성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다. 기골이 건장하고 성품이 정직했지만 배운 것이 없어 아내의 덕으로 놀면서 지내야 했다. 아내는 마침 서울 어느 재상집에 하녀 노릇을 하고 있었다. 장량하고 착실한 까닭에 재상 내외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간부 질원이 저축한 돈도 퍽 많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남편을 조금도 타박 않고 극진히 위했다. 아내는 남편이 장차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남편에게 내놓았다. 당신은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이 돈을 가지고 나가 쓰면서 배워오도록 하셔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왔다. 집에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탓인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길거리 거지한테라도 주었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건 미처 생각 못했구려. 이튿날부터 오가는 그 말대로 했다. 날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거지들에게 훌을 뿌려 주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헛돈을 버리느니 차라리 활 쏘는 한량들하고 사귀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술과 고기를 사가지고 활터에 가서 숱한 한량들과 사귀었다. 사귀고 보니 과연 재미도 있고 또 그들과 우정이 차츰 두터워져 갔다. 여기에 재미를 붙인 오가는 더욱 범위를 넓혔다. 한량뿐 아니라 그라는 선비로서 궁한 이가 있으면 기꺼이 식량과 학비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참으로 갸륵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자자해질 무렵 아내는 비로소 남편에게 한 가지 일을 권했다. 일이란 다른 게 아니었다. 자, 이제부터는 사귄 분들과 함께 글 공부를 하고 또 병법책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셔요. 아내가 생각한 대로 오가는 글재주가 없지는 않았다. 불과 몇 달 만에 요즘 말로 하는 역사, 정치, 군사학 같은 것을 대충이나마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아내가 또 권했다. 앞으로는 공부하기는 틈틈이 활 쏘기, 칼 쓰기 같은 무술 공부를 하셔요. 오가는 한량들에게 활과 칼을 배웠다. 본인이 재주가 있었고 또 한량들이 열심히 가르친 덕으로 이건 역시 불과 몇 달 후에는 당할 상대가 없게 되었다. 가난한 선비에게 배운 병법책도 물론 환히 익혀버렸다. 그러나 오가와 아내는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 뿐더러 그해 나라에서 하는 무과 시험에 합격했어도 주인 재상에게 알리지 않고 또 벼슬자리마저 사양하고 말았다. 대체 오가의 아내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물론 오가 자신도 이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가 말없고 착하며 또 아내의 일을 갸륵히 여기는 터인지라 묵묵히 따랐다. 하루는 아내가 오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하여 쓴 돈이 7,000냥이나 되어요. 원래 모아두었던 1만 냥 속에서 이제는 3,000냥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음부터 장사를 해보셔요. 뜻밖의 일이라 오가는 얼떨떨했다.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오? 올해는 대추가 흉년인데 충청도 지방만 풍년이라니 1,000냥을 가지고 가서 사들여 오셔요. 오가는 그 말대로 충청도에 갔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마침 큰 흉년이 들어 도처에 굶는 사람들이 부항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다. 불쌍한 생각을 참지 못한 오가는 대추 살 돈을 몽땅 뿌려주고 맨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다시 1,000냥을 내주었다. 들은즉 황해도에 면화가 풍년이라니 이걸로 면화를 사갖고 오셔요. 그런데 오가는 이번에도 충청도 때와 같이 맨손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아내는 책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 이것이 마지막 1,000냥이어요. 그러니 이번만은 꼭 성공하셔요. 하고 신신당부했다. 이번 장사란 서울에서 헌옷을 사가지고 함경도 지방에 가서 팔고 대신 그곳에 약초와 모피를 사들여 오는 일이었다. 오가는 헌옷 수십 짐을 이끌고 함경도에 오게 되었다. 아내의 말대로 그곳은 면화가 귀한 까닭인지 추운 겨울에도 시골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고 사는 형편이었다. 여기서 오가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잊은 바는 아니지만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뜻 옷을 내주었다. 물론 돈 한 푼 안 받고 거저 준 것이다. 함경도 안변 땅에서 시작하여 육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손에 남은 옷이라고는 쓸만한 치마, 바지 각 하나밖에 없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이렇게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으니 돌아갈 낯이 없구나. 차라리 산짐승의 밥이 되어버려야겠다. 오가는 한밤중에 깊은 산골짜기를 헤맸다. 그러다가 문득 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하고 우선 들어갔다. 기울어져가는 오막살이에는 어떤 노파가 혼자 앉아 있었다. 보니까 이 노파 역시 누더기 헛옷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하룻밤 쉬어갑시다. 오가가 이렇게 청을 하자 노파는 깜짝 놀라더니 바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 밤중에 이런 곳에서 길을 잃으신 모양이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소? 하며 대답도 듣지 않고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오가는 몹시 고맙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씩 남은 치마와 바지를 밥상을 받으며 얼른 내놓았다.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고, 이런 귀한 옷을 나한테 주시다니. 노파가 즐거워하며 옷을 입는 동안 오가는 밥상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다. 밥은 감자와 조밥 투성이었으나 거기 차려놓은 반찬이 모두 인삼, 그것도 커다란 산삼 나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귀한 산삼으로 나물을 해 먹다니. 어쩌면 노파는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오가는 한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할머니, 이 나물은 어디서 났소? 오가가 물었다. 바로 집 뒤에 도라지 밭이 있다오. 맛이 하도 좋아 날마다 캐어 먹는 거려. 그러고 보니 노파는 그것이 산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집에 캐어둔 것이 또 있거든. 어디 좀 봅시다. 노파는 서슴지 않고 응낙했다. 오가는 노파를 따라 헛간에 가보고 또 한 번 놀랐다. 거기에는 이미 캐어다 둔 산삼이 자그만치 10단도 넘었다. 작은 것은 손가락 크기, 굵은 것은 팔뚝만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오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노파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양이니 염려 말아요. 하고는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다. 노파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갓 나왔을 때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서 가끔 벽에 날아가 붙곤 했다. 좋지 못한 징조 같아서 쇠를 달고 짖었지만 날개는 그럴 때마다 다시 생겼다. 그와 동시에 힘이 어찌나 세어졌는지 호랑이도 산채로 거뜬히 잡아올 만했다. 장차 큰일을 일으킬까 겁이 난 부모는 마침내 이 산골을 찾아들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 그러다가 부친이 먼저 죽고 이제는 모자 둘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사냥을 잘해서 굶지는 않는다오. 노파가 말을 마쳤을 때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다. 노파의 말을 들은 아들은 우람한 몸집을 굽실하며 인사와 사례를 아우러 했다. 물론 귀한 옷을 준데 대한 사례였다. 이튿날 아침 오가가 아들을 길잡이 삼아 도라지 밭에 나가보니 과연 온 산이 크고 작은 산삼으로 꽉 차 있었다. 노파의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캐낸 산삼은 굵은 것만으로 되어 서쯤은 좋게 되었다. 그것을 아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간단히 묶어지더니 오가를 원산 고을 밭까지 잠깐 동안에 데려다 주었다. 괴상한 일은 오가가 막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순간에 생겼다. 그 아들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어쩌면 그 모자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가는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당신이 쌓은 덕을 기특하게 여겨 하늘이 주신 상인가 보아요. 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일을 당분간 숨겨두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주인 재상의 환갑잔치 때 소인의 남편이 대감께 드리려고 애써 구한 것이 오니 받아 주십시오. 하고 그중 좋은 산삼을 10뿌리를 가져다 바쳤다.
재상이 뜻하지 않던 산삼을 얻어 기뻐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리를 같이 한 손들도 무릎을 치며 단복하고 또 부러워했다. 그제야 아내는 남편의 일을 낱낱이 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대신들에게도 산삼을 고루로 나눠주었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기뻐했다. 그뿐인가 정작 오가를 만나보고서는 세상에 이토록 성실하고 씩씩한 무인은 처음 보았다. 하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때 비로소 오가가 무과에 합격한 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아내가 정성 들여 지은 무관의 예복을 입은 오가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오가가 주인 재상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의 주선으로 무관 벼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가는 그 후 공을 많이 세워 수군의 제도까지 지냈다. 그리고 80살의 나이로 세상을 조용히 떠날 때까지 아내를 끔찍이 존경하고 위했다 한다.